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 세계 스카우트들의 대축제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가장 많은 대원이 참가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싱가포르까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실망하고 분노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SNS에 실상을 알리면서 대회를 주최한 우리나라는 세계적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도 전 정부 탓입니까? 정부는 주무부처를 여갑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어떤 부처입니까? 없앤다는 부처의 세계대회 책임을 맡겼는데 제대로 될 턱이 있습니까? 못 믿어왔는지 행안부도 포함시켰는데 행안부 장관은 어땠습니까? 이래놓고도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이 정부 문제가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그리고 새로운 분입니다. 염승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염승열 변호사께서는 국제 변호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변호사. 네네. 예. 미국 변호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로 해외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고객들, 네. 기업들이나 투자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반대로 또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뢰인들을 위해서 한국 법제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가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많이 글로벌화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또 글로벌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거죠. 네. 돈도 많이 법니까? 돈도 많이 봅니까? 국내 변호사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봅니까? 벌 거 국제니까. 국제니까. 그 달러로 전관이라는 봤습니까?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하. 예,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 변호사님 부분이군요.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단어인 정어리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국제 정어리들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정치적 성향은 뭐 당적이 있으신가요?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민주당원입니다. 당적이 있으시군요. 네네. 예. 20대 알겠습니다.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네, 정치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예.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제 정치적 성향도 파악을 했고요.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스픽스 구독자 47만 명 돌파했습니다. 예. 이제 50만 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50만 구독자 달성하는 날짜가 언제 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808분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누가 1등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49만 명 달성할 때까지 응모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니까요. 며칠 날 50만 명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응모하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이 되시면 모두 21분을 뽑습니다. 정답자를요. 그런데 맨 먼저 맞추신 분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맞추신 분이 좋겠죠. 빨리빨리. 예. 그분에게는 옆에 보이시죠? 호치민 역사 문화기행 여행 상품권 2장 드립니다.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답자 20분에게는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고급 베이커리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벌써 지금 3,000명 가까이 투표를 하셨네요. 두 가지 일단 투표를 문항을 해놨는데요. 하나는 이번 세계 잼버리 파행 운영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있다 없다. 여기에 답을 해주시는 것 하나 있고요. 이번 세계 잼버리 사태 누구의 책임일까요?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전 정부, 현 정부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는 현 정부 책임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걸 마련을 했으니까요. 와서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스픽스몰 오픈했습니다. 스픽스몰 회원 가입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픽스몰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회원가로 특별하게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좋은 상품 많이 사주시면 스픽스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0만 명 돌파하는 날 제가 출연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쏘겠습니다. 개인적 선물. 뭔데요? 아유, 뭐 이거 뭐 비슷하게는 가야지 그래. 야, 역사 문화기행에 버금가는. 버금가는. 근데 그걸 꼭 출연을 해야 선물을 쏘. 아유, 뭐 하나는 꼭 걸고 가야지 그래. 근데 이 출연진은 미리미리 섭외하는데 혹시 며칠 날 아니 돌파할 것 같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우리 제작진의 이제 실력인지. 그거 알면 제가 베트남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세계 잼버리 대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폭염에 간척지에서 그걸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죠. 당연히 잘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책임을 따지는데 이걸 누구 책임인지 굳이 따져야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쭉 봤어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잼버리 망신은 여야 모두 탓. 정쟁이 더 꼴불견. 글쎄요. 이렇게 또 몰고 가나요? 자, 책임 문제 이따가 따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일환 교수. 네. 일단 폭염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렇죠. 벌레 네. 거기에 또 보니까 음식 공급도 형편없었고 배수도 안 돼서 장화 신고 샤워하고 거기에 또 그런 문제까지 생기고 이건 뭐 종합판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준비 미흡 또 뒷북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 문제만 폭염이 모든 것의 다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그 간척지에서의 야영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의도는 좋았지만 사실은 이 야영장 주변 온도도 뭐 30도 후반이 되지만 야영장 안에 들어가는 야영장 텐트 안에서는 거의 45도 육박한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폭염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사전에 잘 시뮬레이션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일례로 지금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돌출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강행하려고 하고 또 뭔가 어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거기에 또 이게 좀 뭐랄까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 또한 대단히 좀 그동안의 무책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대회 성공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이 대회를 잘 수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의 이 준비 및 뒷북 대응의 어떤 뭐랄까 좀 그 연장선에서 강행하고 총력 대응하고 지금 저는 이 총력 대응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전영 교수,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영국이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BBC나 이런 데서 잼버리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또 하나는 이유는 무려 4,400여 명이 이번에 한국에 잼버리 때문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거의 10분의 1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철수한 상태고요. 싱가포르는 철수해서 일부는 아마 인근에서 머무르면서 뭐 참가를 할지 말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지인 때문에 서울의 한 호텔에 갔다가 영국 잼버리 소년들을 만났어요. 예.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영국 청소년들이 그 잼버리 단원복 입고 지나가니까 한국 어른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는데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미안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일만 있으면 본인이 영업사원 1호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홍보하는 거 얼마나 많이 언론에서 조명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 되면 다 대통령의 덕이라고 하는데 문제 생기니까 왜 대통령실은 조용히 있고 전 정부 탓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영국 잼버리 대원대 팔을 봤는데 눈물이 날 뻔했는데 팔이 벌레에 물린 게 눈에 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오히려 멀쩡한 데가 없을 정도로 팔을 너무 심하게 물렸던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준비인가 저는 너무 속상했고요. 또 하나, 전 정부 탓을 하지 마세요.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할 때 강원도청 개방형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당시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에 가서 개막식이 2시간, 3시간 진행됐는데 얼마나 추운지 체험하려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제대로 방한용품 안 되면 정말 동사가 나거나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점검을 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뭐 동사했다, 부상자 나왔다 이런 게 안 나온 거고요. 동계올림픽 전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마 뉴스에서 거의 보신 일이 없었던 것이 빨리 전 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차단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일이 터졌으면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탓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는요, 박근혜 정부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 정부 탓하지 않고 정부를 중심으로 정말 인구 3%의 강원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전 국민이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래야 될 모자란 판에 전 정부 탓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있으니 자, 국민으로서 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성공적으로 치러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각 나라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SNS에 글 올린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뭐 대원인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들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3일을 보내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한낮에 텐트에서 40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약 1시간 동안 밖에 있었고 격렬한 두통으로 피곤하게 남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행운을 빌어요. 이제 번역을 해서 한 거니까요. 약간 문투가 이상한데 뭐 벌레 물린 모습 그리고 화장실 오물 이런 모습들 너무 보기가 흉하니까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형편에 세계적으로 큰 대회를 치르는데 염승열 변호사, 이 청소년들이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BBC에 어제 나온 겁니다. 주말에 기사를 지금 보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세계 잼버리입니다. 이게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도쿄올림픽 TV 보면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온 세계 시민들이 그런 눈으로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한 올림픽이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14살에서 17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매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이들이 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몇 년 동안 수천 불, 우리 돈으로 하면 수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저금을 해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팔이 뭐 이렇게 폭염에다가 이거를 전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BBC 지금 기사를 어제자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캠프 야영지에 있는 화장실이 헬스 리스크 건강의 리스크이다. 그리고 조직위에게 이 사항을 임프루브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에 그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철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BBC 영국의 대표단의 지도자의 그 인용구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가 세계로 그런 워딩이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저는. BBC에 그러면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니 최양 원장 네. 보십시오. 영국에서 4,400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한국에 보내놓고 거기에 가족들 또 정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철수하겠습니까? 이게 영국 케이스는 조금 뭐 특이한 사연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스카우트가 영국에서 나왔단 말이죠. 로버트 메이든 파월이 이제 해서 사실 이게 1920년부터 해서 지금 막 거의 100주년 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외에는 다 했거든요. 근데 7년 전인가 8년 전에 영국 소년이 핀란드에서 죽어요. 여기 갔다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퇴영을 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거기서 국민보호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여기가 레저 용지가 돼야 돼, 레저 문화 용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가 지금 들어가면 농지 관림 조성 자금이 들어갔어요. 구축물이 못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부 현 정부를 다 떠나갖고 기본적으로 한번 다 봐야 돼요. 스카우트가 악수하는 게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거기는 왼손과 왼손으로 해요. 스카우트가 왜 왼손으로 악수냐면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를 이해하면서 여기 우리 뭐 어렸을 때 우리 해보면은 경례 살 때 준비하잖아요. be prepared가 자기네 목적이거든요. 예. 거의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외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죠. 야,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실사판이 나왔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창피해서 이걸 뭐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습을 잘 해가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배울 것과 뭐 다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재발 안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최초에는 제가 여기 이제 새만금에 관해서는 뭐 제가 공무원 때부터 이제 해와서 잘 아는데 사실 최초에는 어디로 하려고 그랬냐면요. 무주에 태권도원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 잼버리를요? 예, 왜냐면 고성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폭염에 산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전북에서 굉장히 아주 진짜로 이 새로운 완전히 뒤덮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새만금을 띄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 소위 말하는 택지부터 굉장히 이제 야심찬 부분들이 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쭉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농지관리기금이 이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지예요. 그리고 4월 달에 주소가 부여될 정도로 늦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 정부, 현 정부, 저는 뭐 보기에는 둘 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책임이 크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양 원장은 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이스카우트. 그때는 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예, 형이 입고 다니는 거 보아서 쫓아다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스카우트 그렇죠. 했죠. 저도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 그때 뭐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유니폼이 비싼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스카우트 정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뭐 일일선 우리들의 그렇죠, 기쁜 그렇죠. 의무다. 그렇죠. 야, 한건과 기억력 좋으시다. 구명선과 구호장 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기억력이 이거 뭐. 이 스카우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봉사, 남 돕는 거 항상 도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돼 준비,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그 스카우트 정신도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보다 잼버리라고 하는 게 즐거운 놀이, 유쾌한 축제 그렇죠.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악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영 교수 더군다나 이번에 주제가 Draw Your Dream이래요. 꿈을 그려라. 어디다가 그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스카우트의 공통된 모토가 준비라고 합니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고성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제 주변에 고성 잼버리에 참가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청소년기에 그때도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좋진 그렇죠. 않았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변의 어른들의 도움이라든가 협동 단결해서 이 폭우 속에도 뭐 생명의 지장까지는 아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폭염탄만 지금 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누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왜 평창 동계올림픽 누니 말씀을 드리냐면은 동계올림픽은 위험 요소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폭설이 와가지고 제 시간에 경기장에 도착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설 상황이 어떤지까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챙겼었고요.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했었고요. 그리고 성범죄 문제 일어나면 어떡하냐 해서 전문가들이 거기 투입돼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취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심지어 탄핵된 이후에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고위 공무원들하고 새로 탄생한 정부의 공무원들이 힘을 합치도록 정부가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전 정부, 현 정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우습고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좀 더 이상 정부가 덜 떨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온 아이들을 봤을 때 왜 고개를 푹 숙였냐면은 꿈을 구리라 그랬지 와서 오징어 게임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아이들한테 지급된 물병이 다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 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어른들이 준비를 안 해놓고 무슨 꿈을 그리고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화장실 문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제대회 준비할 때 화장실부터 점검하는 건 기본입니다. 예전부터. 근데 화장실이 너무 불결해서 아이들이 쓸 수 없을 정도고 감염병 위험이 있을 뭐 정도였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준비 부족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봤기 때문에 영국에서 아마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부족, 관리 부실, 운영 미숙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화장실은요. 세계 각국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잘 돼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공중 화장실에 비대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특히 맞네요. 우리 염승열 변호사께서는 미국 어디에서 공부하셨나요? 저는 미국 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뉴욕 같은 데는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아주- 돈도 많이 받죠. 예, 아주 화장실 가기가 그야말로 어디 그 비싼데 입장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우리나라는 공중 화장실 가도 비대가 다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이용도 못할 정도로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서 세계 각국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난리가 났는데도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온열 환자 어제도 보면은 그 아주 효율적으로 의사 또 간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충분히 의료 지원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의 말도 그렇고 제가 점검을 한 거에 의하면 그런 정도는 뭐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열 환자의 경우에 그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정인환 교수, 저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잘하고 있다. 표정도 긴장감이 없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행정 시스템의 지금 마비라고 볼 정도인데. 저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제가 알기로 공무원입니다. 여가부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가부 출신입니다. 자, 왜?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여가부지만 아직 폐지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준비 부족 얘기하는데 저는 두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 국감 때입니다. 작년 국감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작년 8월에 프레레 잼버리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1년 전에 그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취소했습니다. 왜? 폭염, 침수 이런 것들 때문에 취소해버렸습니다. 자, 1차 기회를 놓쳤죠. 자, 이걸 문제를 삼는 게 또 누굽니까? 작년 국감입니다. 국감 때 이 지금 잼버리 대회 유치에 결정적이었던 사람은 사실은 국가적인 노력이었지만 전라북도의 전 도지사 송하진 지사입니다. 송하진 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입니다. 이원택 의원이 국정감사 때 주문을 합니다. 대책 잘 세우고 있느냐? 걱정된다. 일본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지적해 주는데 여가부 장관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 보고 얘기합시다. 네. 예. 한 세계에서 한 20여 개국에 한 4만여 명, 4만에서 4만 5천 명이 오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회인데 10달 앞두고 지금 중안부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이게 세계적인 대회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의 편의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점검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적을 했네요. 정확하게 지적했었습니까? 자, 그런데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저게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탓, 이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후한무치함인데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하고. 아니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바꾸면 되죠. 그렇습니다. 1년 반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15개월 있었습니다. 15개월 동안에 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는 과정이 이때 보니까 그동안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돈은 다 조직위원회 대부분 운영비로 대부분 투입이 되고 실제 시설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하는 데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이런 것들이 빚어낸 건데 이게 제가 좀 과도한 비유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참사, 수해 당시 오송 참사, 지금 이번에 잼버리 대회 참사 이게 다 관제형 참사에 가깝습니다. 공무원들의 이 말 그대로 국가 행정 시스템 자체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5개 부처, 3개 장관, 3개 부처 장관, 행안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여가부 장관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동 책임입니다. 서로 책임을 안 지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전라북도, 소위 이른바 집행하는 단위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집행하는 전라북도와 이게 말 그대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걸 가지고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염승열 변호사, 여성가족부가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미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여가부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 없앤다는 부처에다가 이걸 주무부처를 맡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관심이 없다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 전 정부 탓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정부에 여가부 장관님도 있습니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화관광부 장관 이 세 분이 5명의 공동위원장,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3분이 계시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가서 매일 뭐 라면도 드시고 화장실 청소도 직접 하시면서 뒤늦게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가부 장관 한 분한테 즉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엄포를 놓았던 장관 한 분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요. 사실 480억짜리 메인 빌딩이 이 개최하기 전에 됐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잼버리는 신공항에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스카우트 애들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첫 삽도 못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뭐 현 정부 전 정부 이거 따지는 자체가 지금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보면서 예산이 잘 쓰였나 아까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1,000억이 갔는데 그 중에 지금 뭐 운영비는 뭐 480억, 500억, 560억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빌딩 하나 못 지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딱 정부 뭐 현 정부 전 정부 따지는 자체가 웃기고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견하고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처럼 중장비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하고 잼버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정기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만드는데 몇 년씩 걸거든요. 경기장 이런 거. 잼버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온열 시설이라든가 냉방차라든가 이게 준비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년 8개월 정도 시간을 우리가 잡았다고 봤을 때 현 정부 주범 틀어서 과연 못했냐.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로부터 지금으로까지 시간을 따져봐도 그 정도의 대책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일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막식 전부터 이미 이른바 맘카페, 그다음에 SNS에서는 잼버리 간 애들이 더워 죽겠다고 호소한다. 애들이 지금 온열지대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방송 출연한 저한테도 작가님들이 이거 잼버리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럼 당일날 거기 갔을 때라도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어야죠. 대통령님 이거 사고 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움직여서 될 게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여기 오신 김에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고 움직였으면 총리가 뒤늦게 와서 화장실 하는 게 아니라 총리도 그때부터 움직였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양비론으로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자꾸 양비론으로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 하고 남아있는 나라들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철수한 영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철수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가 미국 대원들은 그 캠프로 갔다고 그러죠? 미국 기지로, 평택으로. 그리고 이제 영국은 서울에 있는 호텔로. 만에 하나 여기까지 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방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위험하다.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런데 경보가 여러 군데서 이미 울렸는데도 지금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 의원 이분이 뭐 그 동북도지사 비서실장 했다고요? 네. 알잖아요. 네. 아니까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답변하는 게 차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데자뷰예요. 오송 지하철도 참사. 그 감리단장이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경보가 울려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뭐 한국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고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또 기업들이 혼나더군요. 뭐 삼성, LG 뭐 이거 갔다가 이제 또 뭐 4대 그룹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도 나섰다. 참 수고들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최양 원장, 네. 기업들 지금 비틀기 아니에요? 아유, 비틀기죠. 비틀기고 그 뭐 이제 수습하는 걸 왜 기업에다 갖다 주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일단은 12일까지 뭐 잘 마치는 부분들을 지금 뭐 염두에 두는데 그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잡아갖고 이것을 백서를 써가면서 지금 해야죠. 진실된 상식님, 학창 시절에 가장 깊은 추억을 만들 잼버리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그냥 K 콘서트로 모든 걸 덮으려 하는 이 정부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참담합니다. 제프선님, 참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임금님 기획캔디님, 당군 할아버지 탓으로 하지요. 코스모스님, 전 정부 탓하려면 이제 그만하고 전 정부가 일하게 해라 바보들아. 이런 의견들 주십니다.
경계인 아이디 쓰시는 분. 외국인이 수만 명 오는데 저걸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저 정도 규모면 애초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진행했어야죠. 써니님, 잼버리를 식빵에 잼 발라먹는 대회 정도라 알았을까요? 신명철님, 언제까지 탓. 그럼 지금까지 뭐 했나? 지겹다. 남 탓 제발. 내 탓이에요. 아싸님, 수능 망쳐놓고 중학교 선생님 탓하냐? 네. 명언. 아싸님 명언이네요. 명언입니다. 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아싸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제는 좀 전 정부 탓하는 것 지겹지도 않습니까? 전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꿀 시간이 없었다면 전 정부 탓할 수 있겠죠. 최양 원장도 전 정부 탓합니까? 전 뭐 그러려면 대형군 탓을 해야죠. 아니 고칠 시간이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전 정부 탓한다는 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호우 참사 났을 때 또 많은 보수 매체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행안부 장관 공백이 불러온 참사였다. 행안부 장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날 수 있었다. 그래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행안부 장관 7월 29일 날 잼버리 현장 점검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 좀 이제 폭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 네, 폭염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각종 그늘막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동굴 이런 터널을 만들어 놨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가 될 것이고. 아니 전혜영 교수, 이상민 장관이 없어가지고 호우 참사가 났다. 그럼 이상민 장관 다시 돌아왔으니까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님이 행정안전부 장관님이세요. 그리고 공동조직위에 지금 5명의 행안부가 추가로 들어간 이유도 안전 문제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건데 저런 말을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저렇게 거짓말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지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수첩 대통령이란 말이 있었는데 요즘 수첩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현장 가서 제대로 점검도 안 하고 대변인이나 누가 써주면은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저렇게 줄줄줄 말을 하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잼버리라는 게 국내 행사가 아니라 국제 대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신에도 전 정부 탓이라고 말을 할 건지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국제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현 정부의 이 관계자들이 전 정부 탓이라고 말하는 걸 도대체 해외 외신들이 뭐라고 볼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대회 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 정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지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염승열 변호사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민 장관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튼 거예요. 네. 그 땡볕에 이렇게 탱크가 데워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아 원수까지 나오네요.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영국, 미국 퇴소하고 이렇게 잘 보완하고 있다. 아까 언급드렸던 BBC 기사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영국과 미국은 돈과 자원,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천 명 이동할 수 있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의 다른 곳곳으로 배치하는 것조차 어렵다. 국명문가 나옵니다. 그 얘기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상민 장관님 보니까 7월 29일 날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 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원택 의원님께서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님한테 했던 거는 10월 국정감사 때 얘기입니다. 모든 것 폭염, 폭우 다 준비되어 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원택 의원님 그로부터 즉 2022년 10월 국정감사 아까 영상 자료 2달 전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임은 장관님께 즉 김현숙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것으로 지금 아는데요. 저는 이 책임은 대통령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라는
상황으로 이미 번져갔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책임을 저는 가장 큰 책임 정말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화장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겠습니까? 대통령은 큰 그림 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여가부 장관한테 이걸 주무부처 장관을 맡깁니까? 여가부 없앤다는 사람 아닙니까? 없앤다고 해놓고 거기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답이 나왔잖아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다른 부처에 근데요, 이게요, 진짜로 했으니까. 이 전 정부 정부라는 큰 이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유치 확정 시에 해당 부지 갯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매립 완료가 되니까 2022년 12월이에요. 8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전현 이걸 떠나서 전체적인 과정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전북의 어떤 한 여대가 지금 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사실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퇴영까지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따진다면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정일환 교수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이제 윤석열 정부 방식대로 한다면 이 대회를 일단 끝내고 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해병대 정신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총력 대응, 강행할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전 정부 탓이라고 이미 애광탄을 쏘아놨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조직이 압수수색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들 예산 다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려되는 게 나중에 행사를 마친 뒤에 책임 소재를 가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준비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무책임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혹시라도 이 행사 문제가 생길까 봐 어쨌든 성공시켜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일 날 지금 K-팝 이게 아마 그 메인 그 행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K리그 M에 돼 있던 티켓 다 취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웬 축구 팬들이 지금 난리예요 또. 이게 무슨 원래 그날 축구가 예정돼 있구나. 4강전인데 준비를 하려면 이제 행사장 세팅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갑자기 취소시켜요? 아니, 이거 한다고? 이거 K-팝 행사를 성공시켜야 하는 논리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권위주의 정권입니까, 지금? 이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보면 이 정부는 우리나라 땅이 다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그럼요.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잼버리 행사는 실패했어요. 그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는 정말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 그 과정에서 관리를 통해서 이 수습하는 것이지 이걸 막 밀어붙여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미 저는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딱딱 책임 물으려면 벌레 담당, 화장실 담당, 물 담당, 얼음 담당 다 이제 구속시켜야죠. 그렇죠. 최근에 공무원들 강제로 동원해서 뭐 변기 닦게 시켰다 해서 난리가 난 건데 물론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도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일선 경찰들 잡아다가 수사한다 그러고 일선 공무원들 징계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부의 뭐 국장 뭐 경질하고 이러더니 왜 그 많은 사람이 발생했던 그럼 이상민 장관을 싸고 도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공무원들을 취재해보면 도대체 이 정부에서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일을 안 하는 게 최고다. 아니면 인사할 때까지 서로 미루는 게 책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던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그 글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휴가 중이셨잖아요. 개막식 참가했으면 그 더운 날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좀 언론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는 거는 뭐 국가 홍보했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이렇게 몇천 명의 전 세계에서 온 잼버리 청소년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는 마치 이게 무슨 일선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의 책임인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정의환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두면은 물병이 왜 깨졌는지 물병 배달한 사람 압수수색을 해야겠네요. 도대체 가장 큰
책임과 중요한 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럴 때 도망간다는 겁니까? 정말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간직하신다고 하는데 그 글귀를 좀 다시 읽어보고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게요, 이제 싸움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이제 주체 주관이 누굴 거냐인데 지금 일단 규정이 된 게 뭐냐면 지자체 단체에서 주관하고 이거를 행사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염려하신 부분들이 많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초에 이제 나올 때 예산이 국비가 54억밖에 안 되고 지방비 127억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뭐 산으로 올라가게 생겼는데 끝나고 하여튼 백서를 써가면서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행사를 해보면 아시지만 딱 책임을 지는 데가 한 군데가 확 잡고 있어야 돼요. 조직위원장이 5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직위원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딱 한 명이 딱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효율적으로 통과하고 운영을 해야지 5명한테 딱 맡겨놓으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첫째는 국비가 54억인데 이게 국비가 얼마를 넣으면 243억까지 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장관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기급 투입한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비비니까 그건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또 그걸 누가 또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뭐 예비비는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입니다. 근데요, 이 휴가도 지금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휴가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국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단축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흘렸어요. 그랬는데 그래 그걸 보고 그래 뭐 지금 뭐 어떻게 마음 편하게 휴가 보낼 수 있겠어 제정신 박힌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일정을 이틀 줄이고 용산 대통령실로 조기 복귀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했으나 예정대로 8일까지 공식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예요. 아니 염승열 변호사 휴가를 계속 하느냐 뭐 중단하느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휴가를 단축할 듯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정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대통령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발언을 하면 이게 혹시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일원인 것처럼 혹시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걱정하면 우리 정치본색 못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자꾸 외신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CNN 그 로이터에서 지금 토요일 날 나온 걸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가 in 림보 상태에 빠졌다. 이 림보가 저도 그 국제 변호사입니다만 찾아보면 의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중간한 상황, 누군가가 의사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어중간한 상황을 림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님이 지금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자꾸 말이 이제 번져나가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 시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장관은 글로벌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러한 법 행정 체계를 해야 된다. 말끝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시는 분께서 지금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라는 그 CNN의 림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휴가를 2, 3일을 더 하시는 게 뭐가 중요한지 답답합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게요. 휴가 조기 복귀 없다? 이 말이요. 처음에 대통령이 흘렸잖아요. 복귀 가능성, 단축 가능성을. 근데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추측입니다만, 지금 이 잼버리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그 K-팝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나타날 가능성이 등장하는 있습니다. 거죠. 등장하는 겁니다. 100%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그걸 위해서 지금 깜짝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금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강행이에요, 강행. 그리고 이 대회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논리예요. 저는 이게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오히려 행사를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참가자들의 안전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또 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무슨 해병대 정신을 밀어붙이다가는요 더 큰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검토하실 게 많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참고로 특전사입니다. 특전사인가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밀어붙여서 군인들을 그 침수 지역에 냈다가 우리 심지어 그럼요. 예, 우리 국군 장병들이 또 희생되는 일까지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해요. 스카우트 정신이라는 것이 준비, 협동, 봉사 이런 건데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냐면은 여론이 불붙은 걸 좀 가라앉으려고 그러는지 관광, K-팝 공연 그거 하는 게 스카우트 정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아마 이 비판 여론을 어떻게 했을지 잠재우려고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휴가 보내라 이거예요. 보내는데 뭐하러 휴가 단축할 듯 이렇게 흘리냐고요. 그러면은 국민들 생각하기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도 한번 PD님 우리 그 퀴즈 한번 올려보세요. 여론조사에 휴가 단축이 맞나요? 제대로 가는 게 맞나요? 만약 휴가 단축할 듯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아 그래 참 어려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혼나게 생겼네. 휴가 단축도 안 하는데 왜 쓸데없이 휴가 단축 흘려가지고 혼내죠. 그러면 혼을 내서 저거라고. 근데 지금 뭐 하실 게 많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면 그 검토도 하셔야죠.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휴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붙였네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또 설명이고요. 대통령이 이 난리에 휴가를 계속하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참. 근데 지금 대통령이 책상에 트루만 대통령 쓴 그거를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The buck stops here. 그 말이 짐이 여기서 꼭 멈춘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잖아요. 뭘 책임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일이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책임지고 사과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휴가도 대통령이 휴가든 아니든 용산에 있든 관제에 있든 거제에 있든 물론 신경 쓰겠죠. 나라 문제. 지금도 뭐 오히려 휴가 때보다도 더 많은 깨알지 시간 내려와서 공무원들 죽겠다고 하기는 합디다만은 작년 휴가 때는 어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휴가 중이었어요. 휴가 중이라도 만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휴가 중이라고 안 만났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미국의 서열 2위라는 말도 있고 3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법안 만들 때 뭘 예쁘다고 도와주겠습니까? 전희영 교수. 그렇죠. 그게 사실 자동차 산업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도 뒷북 맞았다. 우리 정부가 정보력도 부족한 데다가 미국의 의회 관계자들한테 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서 했는데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비판이 사실 보수당 내부에서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런 부분 좀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잼버리 대회를 좀 굉장히 유심히 본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면 한국에 왔던 기억을 이제 평생 가지고 살고 SNS 세대인데 과연 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무엇인지 말할지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수해 났을 때도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해서 난리가 났었냐면은 뭐 대통령은 퇴근도 못하냐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지하 참사 나고 뭐 폭우 나고 난리 있을 때 일정을 나토 일정이라던가 뭐 우크라이나 가는 일정 이런 걸 축소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냐는 언론 질문에는 대통령이 뭐 서울에 온다고 해서 현장에 달라질 게 있느냐라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가장 위급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이 고통받을 때 국가의 지도자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청소년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좋아서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남아있는 청소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도 지금 그 뜨거운 텐트에서 냉방시설이 잘 안 되는 데서 더러운 화장실 쓰면서 휴가 즐기시는 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아프고 괴롭고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나서길 바라는 것이지 하위 책임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징계하고 감사한 뒤에 짠 본인이 구세주인 듯 나타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아니한지가 좀 의문이고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 쓴소리라는 참모가 있는 건지
휴가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참모가 진짜 단 한 명도 없는 건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 말씀하신 The Buck Stop Here 그 뒤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썼잖아요. I am from 미주리라고 돼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미주리가 Show Me the State이라고 해서 실용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뒤가 I'm from 미주리라고 하면 따질 건 따진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그러실 때 진짜 따질 건 다 따져갖고 뭐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더 보십시오. The Buck Stop Here는 들어오시는 분이 보지만 I'm from 미주리는 본인이 보시는 거기 그럼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있는 그 그걸 뭐 명패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뒤에 그러면 그게 써져 있나요? 그거는 한 세트입니다. 네, 그 뒤에 써 있습니다. 그럼 I'm from 미주리 뜻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드려야죠. 그거는 누군가가 옆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거는 진짜 미국 정거에서는 유명한 얘기거든요. 따질 건 따진다는 거. 국익이 뭔지 조금 더 따질 건 따지시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희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복면님도 휴가 복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또 이러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지금 휴가를 중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인환 교수. 네. 메시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가 중단하지도 않을 걸. 휴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흘려가지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처럼 쿵 놓게 하는 이런 게 대통령을 망치는 거지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냐 이거예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정작 중요한 게 그 누구도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메시지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옆에서 건의하거나 또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건의 안 합니까? 죄송해요. 발음이 비슷해서. 예, 건의란 네. 아니 대기형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Be Prepared, 스카우트 연맹의 모토라고 하죠. 한국말로 준비해라 내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직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영화 그 라이언 킹 혹시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무파사 임금이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심바 얘기인데 무파사의 동생 스카가 하이에나들한테 이제 내가 왕을 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라라고 할 때 영화 주제가가 Be Prepared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하셨는데 이게 Be Prepared에 나온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런 의미의 정권을 찬탈하는 것까지만 제가 워딩이 너무 강한데요. 정권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빨리 좀 프리페어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참 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려울 때 어디를 기대겠습니까? 아까 이런 글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도 오늘 글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양규봉님 고속도로는 변경하면서 잼버리 장소는 왜 변경 안 했을까? 또 이런 거 주세요. 이게 예 정쟁입니까 이것도? 빨리 끝내고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잼버리 얘기하면은 참 한이 없는데 잼버리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잼버리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말 미국은 미군 기지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딱 움직이는 결정 내릴 수 있고 영국은 이제 보니 뭐 우리 최양 원장께서는 그런 사고도 한번 있었던 경험이 있고 또 스카우트 발상지니까 더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영국이라고 하는 발상지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나라 여기에서 빠져나간다고 할 때는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해야지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중단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제 이 난리, 이 세계적 망신, 이 개망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놓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돌아다니면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잼버리 갔다 온 청소년들이
각 나라 가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뭐라고 무슨 낯짝으로 엑스포 유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영업사원 1호라고 돌아다닙니까? 아니 정기란 교수, 영업사원 1호면 이럴 때 국내에 있으면서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외국이 왔을 때 이때보다 영업하기가 더 좋은 때가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영업사원 1호라는 간판만 가지고 있지. 외국 실제로 돌아다니는 망치고 재미에 있어요, 빠져 지금. 있는 게 영업사원 1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나가는 해외 출장에 재미에 빠져 있는 건데 아니 좋아요.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줄줄줄 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현장,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관료들 정말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똑같다고 보는 게 한덕수 총리 지금 뒤늦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화장실 청소하면서 쇼맨십 보여주는데요. 침수 배수 예산 요청했을 때 다 깡그리 무시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저기 이상민 장관 일주일 전에 가다 점검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총리 장관 모시고 무슨 영업사원 1호를 합니까? 번뜩 생각난 건데요. 하루 거기 가서 야영을 하시면 어떨까요? 대통령께서. 그럼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화들짝 놀라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야영 못 합니다. 지금 내려가 있는 공동위원장들이요. 장관들요. 단 한 명도 야영하지 않습니다. 수경한다고 하죠. 별도 시설에서 자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야영하면요. 소리를 한 거 할 수가 알고 없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 기사 안 보셨어요? 더군다나 조직위 관계자들은 그 따로 바깥에 있는 옆에 펜션에 펜션에. 따로 그럼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고 가서 있다는 거 주무시면. 아닙니까? 자, 전벌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지금 뭐 심평 변호사 얘기가 난리가 났던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혜영 교수? 윤석열 네. 대통령이 신당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뭔가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보면은 이른바 뜻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갈라서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인물들로 예를 들면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던가 이준석 전 대표라던가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여당이 뭐 발칵 뒤집어진 상태이고 또 최근에는 저도 사실 그거 봤는데 공천 부적격자 문건 해가지고 뭐 축소심이 부족한 사람에서 XX된 문건이 나오고 있어서 여당이 좀 뒤숭숭한 분위기다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에 질 것 같다.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죠, 전혜영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심평 변호사가 나중에 보니까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긴 했지만 본인이 워낙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용산과 교류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이냐 또 다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 원장, 이 심평 변호사가 뭘 해놓고 사과하고 막 이렇게 또 한 것이 한두 번이면 뭐 믿겠어요. 근데 이게 뻔한 수법이에요. 전술이고. 아니 근데요.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여의도에서 그거는 가능성 제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 기반이나 이념적 기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김 정도가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춘 거지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당무감사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재개된 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살생부는요 매번 2016년도, 2020년도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말은 충성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선 가능성과 나라의 발전의 기준을 둘 것인가 거기에 택일만 정확히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란 교수, 사과하고 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면은 양치기 소년 누가 믿겠어요? 양치기 소년 다 돼 있는데 이미 양치기 소년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심평 변호사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멘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멘토 자격도 제가 볼 때 상실한 것 같아요. 그만큼 좋게 보면 백보 양보에 좋게 보면 집권 세력의 뭐 위기감 이것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35%에 불과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인지. 근데 대통령 앞세워서 신당 창당? 언감생심입니다. 필패고 여권 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화되기 어려운 하나의 페이퍼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신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외부에 알리지 않고 국힘당 내부에서 한 여론조사다. 서울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멸이다. 인기 있는 어느 장관을 민주당의 어느 유력한 의원과 맞붙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7% 차이 대패였다. 그 장관은 이를 전해 듣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수도권은 7개 선거구에서 승리할 뿐 나머지는 다 내준다.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쪼그라든 100석 정도 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의 참패다.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그러고 나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한테 들어왔는데 어찌 여론조사를 한 일조차 없다고 거짓말하는가 이렇게 반박했다가 사과 올리고 발언을 취소했어요. 염승열 변호사, 위에서 세게 뭐라고 그랬는 모양이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총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어떤 살생부, 낙천 대상자 리스트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친명계, 비명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공천에 대한 부분들, 룰 세팅이라는 것들을 열심히 논의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상대 측에서 이런 걸 만들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하나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신인규 변호사님 정치 분석에 가끔 나오시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관종 땡. 관종이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에게 무슨 말하는 사람들은 나 공천 안 준다, 다 나가라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 여부를 고민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대통령실에 계속 말하면은 너네는 우리 당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 당에서 내쫓는다 이런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자객 공천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와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몰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발언의 바장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환 교수, 관종 땡 그렇게 최영호 박사 얘기하셨는데 관종이라면 이제 본인 뭐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뿐일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가능할 수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나눴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이른바 치고 빠지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럴싸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집권 세력 내부에 위기감도 조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천 관련해서 충성심도 테스트하고 뭐 이런 일련의 작업을 지금 심평 변호사가 자임해서든 아니면 내부와 충분한 조율하에서 하든 그걸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간에 사람이 있겠죠. 중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용산에서 뭔가 좀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아닌 것처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다른 것은 뭐 압수수색도 잘하고 저기 하더만. 사실 이런 건 대기형님 업무 영역인데 대기형님 대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됩니까? 네? 형님 되시면 네. 잘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들 걱정이 많다고. 전화 옆에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대기를 안 하시네. 내전을 잘 안 받으시네. 주로 인사 문제만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염승열 변호사 오늘 정치분석 처음 출연해 보셨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 많이 합니까? 충분히 할 만큼의 걱정을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처음 나오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는 방송으로 알고 왔는데요. 충분히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토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어긋난 것들은 정말 배격하고 어떤 것이 상식에 맞는가 그 기준을 상식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승열 변호사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국제 변호사답게 외신이라든지 또 현장의 외신 바로바로 반응 이렇게 잘 전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네.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잼버리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를 통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최양 원장님, 정인환 교수님, 전양 교수님, 염승열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김종대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예,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뭐 지난번에 중국 갔다 와서 그냥 휴가는 그걸로 대신하고 인생 자체가 휴가인데 뭔 휴가를 또 갑니까? 선거 낙선하고 그냥. 근데 이런 난리가 휴가 났는데 인생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계속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뿐입니까? 국무총리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계속 보니까 대통령실은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근데 이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폭우 사태, 예. 카카오 먹통 사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사태,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 출몰 사태, 그리고 올해 또 이어진 폭우 사태, 거기에 잼버리까지 이 5개, 6개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위기관리센터가 한 번도 언론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위기관리센터가 있나요?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용산시대를 열자마자 할 때 제가 언론에서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위기관리센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치안, 보건, 소방, 응급 이런 어떤 사회의 시민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역할한 적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 때는 국정상황실이 우연히 그 소방 쪽에 정보를 입수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없었더라면 더 망신상을 뻗칠 뻔했어요. 그게 하나 유일한 실적입니다. 이번에 이 잼버리 사태 보십시오. 보건 사태, 응급 사태, 치안 사태 다 해당되거든요. 이 정보 컨트롤 타워 없죠. 조직위원회야 자기들이 파악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걸 가장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종합되어 있는 데는 위기관리센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렇게 된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어요. 구조적인 원인이.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휴가를 단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이제 대통령 판단이니까. 네. 그러면 그냥 조용히 휴가 다 보내고 오면 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휴가 단축할 듯 이렇게 흘렸어요. 그랬다가 단축 안 한다. 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로서 대응 방침과 지침이 전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휴가 문제도 그래요. 그다음에 다 사후 지시예요. 영국 잼버리 철수하니까 서울 구경 잘 시켜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태를 보면은 그 대통령실의 그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뇌사 상태다. 완전히 뇌사 상태고 기능 방기다 이게.
그리고 구조적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위 시절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자연재해 또 사회재난에 관한 모든 기능을 대통령실의 그 업무 기능을 시행령과 업무 규정에서 완전히 다 삭제하고 총리실 행안부로 줘버렸어요. 그걸 신흥안보라는 이름도 생소한 명칭으로 다 이관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자체가 제거돼 버렸어요. 그 법과 시행령상으로 지금 대통령은 자기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입에 달고 사는 집단이 돼버리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제, 이게 국가가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역량이에요. 이게 지금 정지 상태라고 이게. 이은주님이 위기관리 내사 상태 공감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철수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가고 싶어도 그 많은 숫자 갑자기 비행기표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숙박시설 옮기는 것도 어렵겠지요.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미군 기지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평택의 이제 캠프 험프리가 예. 미국의 해외 사령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우리가 10조 원 돼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군요.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미군과 그 가족 8만 5천 명의 신도시를 지어준 거라고요. 이게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고 초연대식 병원, 학교 뭐 이런 어떤 부대 시설이 완벽히 다 갖춰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지 딱 져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한미군 감축해버렸습니다. 그 기지가 채워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3년 정도 가족하고 주둔한다는 계획도 다 포기해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네요. 그 정도입니다. 거 가보면은 잼버리보다도 그 저기 초호화 그 견학 이거 될 거고 영화관도 있고 없는 게 없거든. 다 돼 있거든. 영국은 동맹인데 좀 안 받아줍니까? 그 영국 기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하게 뭐 이왕이면 좀 끼워줄 만도 한데 미국이 자기네 국민만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1,000명, 2,000명 수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그렇군요. 없고 전 세계 쇼핑, 음식, 영화 관람 다 됩니다 거기. 예, 정말 이런 상황인데 또 이제 또 전 정부 탓을 하더라고요. 전 정부 탓, 하급자 탓, 지방 정부 탓 뭐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어째 그걸 안 하나 싶었어요 첫날. 그 저 폭염 그거 나올 때 왜 전 정부 탓 안 하나 했는데 웬걸 2, 3일 기다리니까 결국은 재벌은 못 준다고 그리로 가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잼버리에서도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 그 해병대하고 국방부가 정면 충돌을.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탓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탓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걸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7월 30날 7월 19일 사망한 최수근 상병에 대한 해병대 수사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단장 포함 8명에 대해서 그 경찰에 수사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관 결재를 받았어요. 국방부에 와서 장관한테 직접 설명하고 결재받고 수사단장이 다 서명까지 받아갔어요. 그런데 31일 날 이제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하고 이첩하면 끝나는 건데 아무 일 없이 진행되고 또 저기 최수근 상병 그 유족들한테도 설명 다 했고 근데 31일 날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번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수사 대상, 혐의 내용 이런 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는 그냥 저기 그 기본적인 조사 내용만 알려주고 범죄 사실, 범죄 대상자를 다 빼면 이게 무슨 뭐 이거 양식이 있어요. 기재하는 양식. 그것도 못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실입니다. 주범이. 왜 언론이 이걸 그냥 넘어가냐고. 저기 31일 날 저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그 국방부 현안복을 받고 다 저기 이렇게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앞으로 사단 지킬 거냐. 한마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딱딱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 어긋났다고 보는 거군요. 어긋나는 거죠.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 병력이 그때 그 실종자 수색하러 그 경북 예천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강에 그 수색을 나간 건 사단장 지시로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복장 통일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과실치사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이 처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에 수사하십시오. 갖다 주면은 경찰이 수사는 끝나는 건데 과실치사 혐의가 있냐. 요거 다 빼라는 거지. 요거 몽땅 다 빼라고 해가지고 국방부가 해병대에 지시를 해요. 이런 거 다 빼라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서명을 하고 30날 서명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해버렸다고. 해외 군사외교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신범철 차관이 총대를 메고 3가지를 다 빼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 인물. 이걸 다 빼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면 무슨 조사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경찰이 맨땅에 헤딩.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빼라 그랬다는 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 빼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국방부가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데 그래서 사단장 빼라 이런 지시한 적 없다 그러는데 혐의 내용, 사실, 혐의 대상자를 빼라는 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고 불법이거든요. 예.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지 구체적 사건에 지시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명백한 불법이고 외압입니다. 이게 제 식구 감사기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거 이처벌 안 했다가는 자기가 군사법제도상 처벌을 받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신을 지킨 거죠. 해병대 사령관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딱 그런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령인데 군사 경찰이죠. 대령인데 이거 이첩 안 하면은 정직한 해병대라 소리 못 듣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일 날 이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걸 경찰에 이첩하고 나니까 군 검찰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항명 집단이고 그 수계가 수사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명수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건 수사 개입 아닌가요? 개입이죠. 명백한 외압이죠, 이게.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에 다 이렇게 다 바뀝니까, 이게? 그거야말로 군기를 문란하게 한 거 아닌가요? 사건 은폐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 작년에 이해람 중사, 재작년이에요, 예. 벌써. 그 공군 중사가 성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 민군 합동위원회가 이제 열리는데 제가 그때 군 사법제도 분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법제도,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제도 개선한 당사자가 접니다. 예. 네,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바꾼 거예요.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놔서 경찰로 이첩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제 식구 감싸기 하겠다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제는 입건을 해버리고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 간단한 사건이에요. 수사 개입이자 외압이에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 처음에 해병대 사단장이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쳤죠. 역시 해병대구나. 네. 저 사람은 그래도 좀 해병대답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지휘관다운 지휘관.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저 대통령실이 개벌은 못 준다고 보는 게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 처장이 예비역 3스타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사단장 했을 때 뭔 일이 벌어졌냐? 육군 17사에서 병사 하나가 임진강에 빠져서 익사해서 사망했어요. 이걸 의인으로 조작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뽀록이 났다고. 그런데 그 책임을 사단장이 아니라 연대장이 졌어요. 뽀록은 들통으로 바꿔주십시오. 들통이 났어요. 예. 그랬는데 과거에도 사단장 보호하고 하급자한테 책임 물리는 사태의 그 당사자가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하급자 두들겨 패는 거 잘하지 책임을 딱딱 묻겠다 그랬지. 저기 윗사람 보호하는 건 이태원 참사 때 우리가 봤다고요. 이게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결재까지 다 끝나서 가던 걸 갖다가 돌려 세우니 이미 때가 늦었죠.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경찰로. 예.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항명수계죄다. 그 검찰이 저번에 부승찬 전 대변인 그 군사기밀로 엮고 공무상기실로 해가지고 없는 그 범죄 사실 만든 그 집단이 바로 군 검찰입니다. 바로 거기가 또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짓.
이게 이해람 중사가 죽고 그 전에 윤승주 일병이 폭행으로 사망하고 우리가 이런 장병들의 피와 땀을 보면서 만든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 못하게 오늘날 이뤄놓은 성과인데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 여기에? 그동안에 사람이들이 그렇게 무수히 죽어나가는 걸 보고 국민들 여론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데 이걸 갖다가 정면으로 훼손하고 이제는 또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오히려 유족들이 지금 해병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급변침 나오는데 이거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죠? 30날까지는 해병대가 수사한 그대로 하라고 결재까지 해주고. 근데 왜 이걸 급변침이라고 하냐고요? 31일 날 정반대로. 예. 이제는 그거 이첩하지 말라고. 완전히 180도. 왜 침이에요? 침이라. 급변침. 이게 무슨 뜻인지.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죠. 침이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때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예. 그때 세월호가 이게 저 항로를 이렇게 급격히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화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죠. 예. 급격히 항로를 바꿨다. 180도 반대 방향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뭔가 윗선에서 책임을 바꾸려고 책임 소재의 방향을 바꾸려고 변침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자, 여기서 총 8명을 이첩했는데 예. 그중에 사단장하고 연대장은 빼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밑에 저기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대대장, 포대장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책임을 물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기 애시당초 구명조끼도 지급 안 하고 복장까지 세세하게 지시해가면서 그 출동을 했던 그 그 고급 지휘관들. 그다음에 제가 군의 풍조를 알아요. 요즘 육해공군이 이런 거 공보 경쟁을 해요. 우리가 대민 지원 더 많이 했다. 우리가 더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도 안 된 장병들을 그냥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 경쟁이 붙어 있어요. 이게 군사 관료주의의 경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지시한 내용 과정을 책임자를 소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건 은폐입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단장은 자기가 수사 받겠다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위에서 그 사단장은 빼라. 이 부분에서 제일 궁금한 거 한 번만 다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수사단장이 사실은 가장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이. 네. 그런데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고. 아니 했다고 처음에 결재까지 다 해주고 그래놓고 해라 그래놓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항명으로 판단해가지고 보직 해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장은 왜 그랬을까요? 자, 해병대 수사단장은 일단은 그 결재받은 문서를 갖고 있는데 예. 지금 현행 법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군사법원법에.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을 불러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기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고 난 후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다음에 대통령 안보실이 개입했다. 안보실이 뭐라 그랬느냐? 처음에는 수사단에 수사자를 보내라 그랬는데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 수사 중인 자료 보내라 말하는 거. 그랬는데 그 수사자를 보내라 그런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사단장한테 물으니까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한 거예요. 그 지시에 응했다가는 그거는 부당한 개입인데 군법에 보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복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시가 합법적인가? 청와대 안보실이 이게 합법적이고 적법한가? 그래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은 복종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 사법제도상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거죠, 해병대 사령관은.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권을 흔들 만한 정도의 그런 엄청난 참사니까 뭐 이런저런 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그야말로 해병대 각 잡으려고 폼 내려고 구명조끼 같은 것도 딱 착용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거 사과하고 딱 이렇게 딱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가지고 야 그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할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비상식적 상상을 초월하는 지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왜 이것까지 개입을 해요?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하급자한테 밑에 나가 있는 지휘관 있잖아. 걔들한테 책임을 딱딱 물어. 왜 저기 사단장까지 건드리고 지랄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전통적인 군대가 원래 옛날에 많이 했던 짓입니다. 많이 공원 지휘관한테 책임은 부하한테 여러 번 했던 일이에요. 이게 군사법제도의 병폐입니다. 병폐.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 개선을 가서 해놓으니까 이제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했다. 이게 공개될 거 알면서도 뻔한데도 대놓고 했다. 장관은 출장 가니까 차관이 하더라. 법무관리관이 하더라. 다 청와대 통제받고 대통령실 통제받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쓸데없는 개입이 군 위계 질서만 흔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한테 항명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지금 그런 모양이 돼버렸죠. 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기가 주어진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다 동의해서 간 거예요. 근데 국방부가 항명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국방부가 나서서. 그래서 보직해임 시키고 그리고 보직해임도요. 다 위원회 열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보직해임 심사위원회. 이번엔 그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단칼이에요. 무서워서 내가 참.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꼭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그러면 이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옥 자, 교수는. 우선 공동조직위원장들 한 명도 책임 추궁 안 할 겁니다. 자, 지금 저기 뭡니까? 3개 부처 장관이 있잖아요. 예. 행안부, 여가부, 문체부. 예. 여기 장관들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책임 안 물을 거죠. 분명히 안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는 어떠냐? 집행위원장이니까 요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폭우 사태 때도 봅시다. 김영환 도지사 책임 물었습니까? 이범섭 청주시장 책임 물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상급기관은 다 보호받아. 전부 보호받아요. 이번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조적 위험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온 책임을 다 분산시켜 놔가지고 아주 권력이 센 머리가 큰 윗대가리들은 다 하나씩 법 하나 꿰차고 전부 다 이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돼도 책임을 안 져요. 그게 우리나라가 재난과 참사에 취약한 구조적 위험 사회로 가는 그 단초가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이. 지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에는 정부가 잼버리 그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그전 정부에서 유치했고 예. 장소도 전라북도고 야야야 뭐 대충 뭐 하자 이랬다가 이게 이제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추대가 돼요. 네.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에 스카우트 했다는 것을 했다 그래요.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성공하면 또 엑스포도 있고 그렇죠. 현 정부 이제 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잼버리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번에도 스카우트 복장으로 환영사도 그렇죠.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성공이 예상이 되니까 확 돌아가지고 야 이거 그때는 전 정부 탓 안 했죠. 안 했죠. 사진 뭐 찍는 성공하면 거죠. 전 정부 덕택에 성공했다고 네. 하겠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 난리가 나니까 그거 전 정부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공로인데 아주 그 버릇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진지한 성찰의 모드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 정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거기서 벌써 국민의힘에서 전 정부 탓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맨날 탓할 것 같으면 야당하지 뭐하러 집권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무부처를 여가부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없애겠다고 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과천에 한 실장급 차관복급 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기 옆에 여가부 있대요. 여가부 있고 거긴 세종시에 있나? 그러는데 여가부 공무원들 가끔 만나는데 일 안 한대요. 없어질 부서라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게 일 안 한다. 그러면 이번에 책임지고 여가부 장관 물러나게 한다? 그러면 또 그거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가부 해체 탄력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체를 못한 거는 외신 때문에 못한 겁니다. 외신 여가부 때문에. 없애려는 신모 원료의 결과일까요? 아이고 그렇게야 뭐 연결되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커봐 여가부 없애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못 없애니까 이 모양 이 꼴 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통령 마인드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이 실종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국민들은 다 각자 도생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신림역 사고 난 지 13일 만에 네. 분당 서현역에서 또 백화점에서 그런 사고가 나고 학교에서도 나고. 뭐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일단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총기 휴대가 총기 소지가 금지가 돼 있지만 외국에 가보면은 주요 시설이나 다중이 밀집하는 데는 경비도 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선 말이죠. 일선 경찰도 뭐 총기를 휴대하냐 마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적 위험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징후는 정부가 시민 안전에 대해서 높은 책임성과 책임성을 갖고 행동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결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위기관리센터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책임이 분산되니까 이제는 지방정부까지 중앙정부를 축소복사해서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정부까지도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적 책임이 시민 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 공적 책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분산돼 버리니까 참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건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경비를 더 세운다, 총기를 지급한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각자 도생의 문화로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라가.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보다는 이 거버넌스가 하나의 어떤 시민 안전의 거버넌스로서 그 책임성을 자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이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위험은 증가하는데 책임성은 약화돼 왔다. 이 간극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적 위험의 실체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월요일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글도 보내주셨는데 이호조님, 윤수방 큰일 했네, 고속도로 묻혔어, 그런 글 주셨고요. 미소님, 이 와중에도 휴가를 즐기는 대통령 마음이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뭐 휴가 갔다 온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앞부분에 저희가 지금 스픽스 홈페이지에서 관심사에 대한 투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 단축이 맞을까요? 제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설문에 3,400명 투표해 주셨는데 단축해야 된다가 86%, 일정대로 해야 된다가 13% 투표해 주셨네요. 세계 잼버리 사태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기에는 8,10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현 정부 탓이다 94%, 전 정부 탓이다 3%, 둘 다 하다 3%. 압도적으로 현 정부 책임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 운영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6,50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 영향 있다가 97%, 영향 없다가 3% 답해 주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엑스포 유치 이게 무슨 낯짝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조셉 나이 교수가 한 국가의 하드 파워,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 파워, 매력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결합한 걸 스마트 파워라 그랬어요. 근데 한때 팬데믹을 잘 극복한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대한민국일 때 그 국격이면 부산 엑스포 유치했습니다.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매력 자본이 없어진 거라고, 소프트 파워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 부산 엑스포 이런 상태로 유치 못합니다. 예. 참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한 소식으로 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죄송할 일입니까? 정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러면 국민들 정말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더운 한 주 또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